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아까 2, 3부 여야 의원 인터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전화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자, 바로 연결을 한번 해보죠.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해훈 의원 연결해서 현재 당 상황과 노동시장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아까 전화 연결이 못했던 점은. 네. 아니, 그만큼 지금 당내 상황이 좀 복잡하고 긴박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먼저 오늘 좀 논란되는 부분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이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니, 왜 사퇴를 해야 되는지, 왜 사퇴를 요구하는지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복당을 결정한 복당 결과 자체에 만약에 불만이시라면 이미 비대위는 복당 절차가 하자없고 적법한 것이었고 네. 그다음에 복당의 결정 자체가 또 보면 물론 절차가 하자없는 것은 기본이고 네. 내용 자체도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한 거다라고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 비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의사를 개진한 사무총장이 왜 사퇴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퇴의 이유를 잘 알 수 없다. 자, 네, 그런데요. 사퇴를 왜 요구하는지를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내 사퇴의 마음에 안 이유를. 든다. 네, 남의 말 안 든다. 내가 마음이 상했다. 단순히 이거 가지고 사퇴를 요구하시는 거라면 네네. 비대위원장님도 공인으로서 좀 개인 감정으로 이건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네. 논리와 이성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네. 저희가 2부에서 살짝 네.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이 김희옥 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날 때 헌법 수첩을 들고 나와서 네.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서. 아니, 그러니까 뭐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복당을 결정하는 전권을 가진 최고위의 최종 의사결정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그 법을 따랐고 우리 당의 헌법들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개인의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국회법에도 맞는 거고 네. 어디가 무엇이 민주주의와 배치되는지 무엇이 민주주의하고 맞지 않는지를 말씀을 하셔야죠. 네.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명분에 대한 문제 짚어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네. 뭐 사무총장의 선출이든 해임이든 다 모두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사무총장의 해임 사안 이 비대위원장 권한 범위에 속합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아니, 당원 단계는 분명히 보면은 네. 사무총장은 비대위의 의결로 하게 돼 있습니다. 비대위 의결. 네. 네, 비대위 의결이지 그게 비대위원장 혼자서 결정하는 혼자서 단독 권한을 갖는 게 아니에요. 네. 비대위 전체의 의결입니다. 임명과 해임에 관해서는. 근데 여태까지 해임을 할 때는 임명을 할 때는 비대위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늘 갖고 왔지만 해임을 할 때 비대위 의결을 거친 적이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친박의 몇몇 분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해임을 하겠다는 비대위의 생각,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당사자가 받아들였을 때는 굳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간 적이 있죠. 하지만 지금 생각이 다르고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비대위 의결로 해임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의원님 그냥 네. 이제 이 제3자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렇다면 김희옥 위원장은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도요. 네네. 왜 갑자기 이 사무총장 해임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네. 언론과 국민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제 개인 생각을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또 개파 싸움으로 번지고 네네. 여러 가지 분란이 일까봐 좀 저는 조심스러우시죠? 개인 생각보다는 네. 개인 생각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걸 언론이 보도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무총장이 대의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으로 바꿔서 전당대회에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을 가져보겠다 하는 뜻이 숨어 있다.
이게 네. 한 가지 해석이고요. 네. 일단 또 한 가지 해석은 어쨌든 다수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특정 계파가 본인들 뜻에 어긋나는, 본인들 뜻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을 지치함으로써 다시는 자기 뜻과 자기들 뜻에 반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일벌백계의 효과. 네, 이런 압박이다. 것을 네. 압박을 하겠다는 걸로 다들 해석하고 계시잖아요. 네. 국민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김 위원장이 혁신비대위에 들어오실 때 네. 처음에 이제 이 모셔올 때도 그랬고 정치색이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학자였고 대학교 총장 하셨고 말이죠. 그런 네. 면에서 강점을 그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런 또 해석들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현재 입장이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앞에 이제 국민들 의견을 네네. 보도한 전해주셨죠. 언론 보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네. 김의옥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어디론가로부터 온 압력 또는 지시일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누가 봐도 김의옥 위원장 개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게 그러면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잘 마무리를 했고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사무총장 문제를 거론하셨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거론하셨으면 그게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으면 본인 생각이라고 이해해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때는 잘 마무리를 해놓고 8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그때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들고 나오신 걸 보면 네. 본인 생각이 아니라 어디로선가부터 얘기를 들은 거, 부탁을 받은 거 그런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모임을 가졌고요. 여기서 또 세 가지 요구가 나왔습니다. 네. 그중 하나를 보니까 이 유승민 의원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무소속에서 지금 복당한 의원들 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좀 톤다운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공개 사과를 받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자, 복당 신고식을 벼르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은 입장을 들어야 되겠다는 걸로 표현이 바뀌어서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네네. 처음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네. 해도.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7명의 무소속 모두가 보면 당이 공천 과정에서 뭔가 국민들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고 내가 당선되면 새누리당에 복귀하겠다고 하는 무소속 후보들을 당선시키신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국민의 표를 받은 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네. 지금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던 세 분. 오늘 보니까 이 네. 부산 장제원 의원 복당 신청했더군요. 네네. 네, 이 보니까 그분들은 또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당의 사과를 요구했었잖아요, 역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공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이제 개파 싸움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서 과반도 내주고 일당도 사실 총선 당시에는 갖지 못했던 이런 회초리를 맞았으면 네. 더 이상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라고 따지면서 개파 싸움을 재현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복당을 결정하고 심지어 친박 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서청원 대표, 네네. 원유철 전 원내대표, 이정현 의원 이런 분들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복당이 친박 비박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사실 그분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과거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 먼저 해라. 아니다,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렇게 또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언급을 잠깐 해주셨으니까요. 그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정현 의원 당권 도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아직 이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최경환 의원 출마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차기 당권? 차기 당권 친박 주자들이 대거 많이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최경환 전 부총리도 분명히 출마할 걸로들 다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말씀이 등을 떠밀어도 나가고 싶지 않은 심정,
안 나가시면은 처음부터 친박 이성 후퇴론이 그렇게 세게 나올 때, 네.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시고, 나는 등을 떠밀어도 나가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는 얘기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치권에서의 네네. 화법으로는. 네. 왜 본인이 나온다고 선언을 하신 걸로. 나오는 걸로 모두 보시는군요. 기정사실화, 그건 뭐 정치권에서 다 해석을 그렇게 기정사실화 하고 있죠. 네네. 나오실 걸로 봅니다. 근데 그건 뭐 당원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실지는 기다려봐야죠. 네, 네. 그 결론은 또 당원과 국민이 결국 네. 이제 민심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켜볼 뿐이다. 자, 네. 짧게요, 의원님. 그러면 유승민 의원 아까 뭐 사과 여부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복당해서 네. 새누리당에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 복당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 첫 마디를 하신 것처럼 본인은 당의 개혁과 화합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신 만큼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이 의원님 원래 경제 전문가셔서 네네.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 교섭단체 연설을 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네. 당내 이제 지금 뭐 사안들이 막 터져 나와서 주로 여쭤봤는데 짧게 오늘 그 분배론 그리고 중향평준화 좀 이 짧게 한번 논평해 주시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새누리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또는 오해 이런 부분이 새누리당은 상위 몇 프로를 상당히 옹호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셨지만 저희가 정말 따뜻한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 중에 일부를 희생하고 내어놓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잘 가기를 바라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지향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저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어서 좀 신선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의원님 한 가지 더요. 지금 야삼당이요. 박승춘 네.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삼당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네네. 국회에서 좀 차근차근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요즘 일본의 초등학교들은요,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데요. 오늘 치러진 이 초등학생 모의고사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등장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교민신문인 통일일보 홍영 논설주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영 주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연결했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네네, 잘 계셨죠? 건강하시죠? 네. 네, 자, 일본에서요,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입학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선택하라. 이런 문제가 등장했다는 거죠? 어떤가요,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지도 속에서 C라고 표시된 나라가 일본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다음 중에서 어느 나라냐 하고,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이제 네 나라 중에 고르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아주 적절치 않은 문제였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일본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입학시험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립중학교용인데 네네. 일본은 소위 명문대학에 가려면 유치원부터 줄을 서는 이상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너무 열심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엉터리 문제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졸속 문제다 이런 느낌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럼 논란이 됐는데요. 이 문제를 출제한 출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입장이든가요? 요게 이제 사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는 아마 입시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사립중학교용으로 시험 문제들 이렇게 모으다가 그런 걸 아마 넣은 모양입니다. 네. 그 출판사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5, 6학년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넣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사례가 아니라 또 이미 이전에 이러한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제들이 나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참 파악이 어려운 게요. 네. 일본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없고요. 네. 이제 살인만 입시 시험이고 학교별로입니다. 그것도 전부. 고등학교도 이제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내는지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거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이 헌법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그 헌법에 대한 교육부터 모든 게 또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균형 잡힌 교육을 잘 해나가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시 과목 수도 우리나라처럼 뭐 영수국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네.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검정을 통과해서 지난해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그렇게 들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요건 이제 학교와 교사들의 자질과 교육 자세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영토 문제라는 게 어느 나라나 그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네. 일본이 제가 보기에는 부작용을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예. 자, 그러면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이게 아까 사립중학교로 가기 위한 사설 모의고사다 이렇게 전제 주시긴 하셨지만 지금 이게 우리도 좀 이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요. 그럼 일본 내에서의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일본 내에서 이거 심각하게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저도 실제로 보는 건데요. 네네. 이런 이제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 얼마나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냐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요. 일본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다. 네네. 그러므로 일본은 피해자다. 아하. 이런 식으로도 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일본인 자신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교육 방법입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 참 딱한데 아하. 아주 과격한 분들이 이런 황당한 거를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본 단편적이군요. 지식인들사에 이걸 상당히 경계를 하고 합니다.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경계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발발에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의 배경을 싹 빼고 원폭 2개가 떨어진 것인데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렸다. 이렇게만 가르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독도 문제도 비슷하게 아주 단편적으로 지금 이제 인용되고 있어서 문제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일본의 언론이나 지식인들 중에는 아베 총리의 역사관이나 세계관, 정치 수법 이런 거를 비판하는 소리가 사실 작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마이너스 쪽만 많이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사실은 내일 모레 또 참여연 선거 고시를 하면 7월 10일입니까? 이제 투표가 있는데 투표 전에는 아주 온건한 정책을 내놓다가 압도적으로면 공약에서 크게 내세우지도 않은 헌법 개정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되게 정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일본에서도. 자, 주관님, 지금 일본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지금 독도 문제는 우리가 정말 뭐 분노할 일입니다만 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계속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본 내 교과서에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한 기술도 어떻게 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모범 답안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북방사도. 네. 이거는 면적이 제주도의 2.7배 정도 되는데요. 네. 이거는 유사일의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 또 중국이나 대만이 영토권 주장하는 소위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본의 고유 영토다. 그리고 독도도 일본의 고유 영토다. 뭐 이렇게 그냥 뭐 막무가내죠. 근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교과서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교육, 메디아를 그쪽으로 가져가는 게 문제죠. 그냥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시정이 되면 좋을 텐데 아주 전체를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게 좀 상당히 좀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주관님 그동안 좀 이제 우리가 냉철해져야 한다는 얘기 많이 주셨었고요. 예. 일본이 독도를 이 분쟁 지역화하려는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렇게도 말씀 주신 바가 있는데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설 모의고사 살인용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참 뭐라고 공식 문제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근데 저는 늘 느끼는데 저희가 별도로 일본이나 해외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국내에서 우리가 우리 역사와 지리를 수준 높게 잘 가르치면 그게 그대로 다 전 세계로 설명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해서 영어로 특히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평소에 이런 걸 뒷받침하는 게 역시 국가 이미지니까 네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 냉정하게 하자고 하는 게 네. 저희가 독도를 지배하고 있고요. 네네. 더군다나 한미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미일 동맹이 있는데 본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이런 문제로 전쟁을 안 합니다. 네네. 저희가 지배하고 있고 한미 동맹이 있고 네. 일본이 아무리 일부가 그래도 이거 가지고 저희하고 전쟁할 일 없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담담하게 하면 뭐 큰 문제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해외 저는. 여러 나라에 많이 알려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홍영 통일일보 논설주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